네, 저녁에 소주 한 잔과 함께하는 마감 방송 클로징벨 라이브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5월 24일 금요일 한 주의 마지막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주 남는 걸로 하나만 더 주세요. 왜 무슨 일 있어요? 에? 시장 그냥 때문에? 장이 네. 이러니까. 오, 해피할 수도 있어. 해피해요? 엄청나게 저가 매수인 사람도 있어. 알겠습니다. 오늘 아. 행복하신 김장일 본부장님, 화장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오세요. 바로 반갑습니다. 행복하라는 무슨 뭘로 맞을지. 행복하신 분이 있겠지만. 참 그럼-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가에 매수하신 분들 잘한 거예요? 딴 거 하시는데? 그건 또 왜 말씀을 저가 매수한 거, 뭘 매수해야 다 다르지. 아, 삼전. 반도체. 삼전? 삼전은 저기, 아웃. 그러니까, 그래요. 레이더에서 아웃. 주가는 많이 안 빠질 겁니다. 더 안 빠져. 아까 아침에 얘기했지만 많이 안 빠질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자, 오늘 많이 빠졌는데 이런 얘기가 3%. 있습니다. 네.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개와 늑대의 시간. 개와 늑대의 시간. 저번에 문제가 있잖아요. 네. 니체가 그런 여명. 말을 했습니다. 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아. 이야. 죽이면 어떡해. 프리드리히 니체. 아. 독일 사람. 죽이면. 예? 죽이면 어떡해. 죽이면요? 혼수 상태 빠져. 아직 안 죽었어요. 예. 죽지 않죠. 절대. 오케이. 자, 하장 본부장님 오늘 시장 코멘트 어떻습니까? 네, 오늘 뭐 네, 그렇습니다. 소주 먹을 돈도 없대. 어떡해. 소주 먹을 돈도 없대. 그렇게까지. 리스테린 드세요, 리스테린. 네. 근데 오늘 확실히 확실히. 굉장히 좀 행복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럼. 어? 제가 오늘 여러 군데 방송을 했는데 네. 방송하다가 몇 분한테 제가 들켰어요. 변압기 얘기하다가. 어. 네, 제가 오늘 새벽에 HD 현대 일렉트릭을 매경에서 방송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오후에는 LS 일렉트릭 또 했거든요. 네. 근데 구독자분이 오셔가지고 어. 왜 형 여기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방송 중에 댓글을 치다가 또 걸렸어요. 그래서 험짓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오늘 되게 좀 행복하시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제 반응 안 좋으니까 아니야. 지금 바로. 아니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제 무슨 일이 장 있었어요? 마감하고 나서 네. LS 제가 아침에 그래서 신문 들고 얘기했었잖아요. 이런 게 오히려 변압기 쪽으로 더 될 수도 있다. 오늘 오전 방송 안 오셨어요 아무도? 오전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오전 방송. 오전 방송에서 했어요? LS 오프닝에서? 제가 체크할게요. 왜 기억을 못해요? 아니, 제가 팩트 체크합니다. 어떤 거요? 아니 오전에 LS 일렉트릭이 초과 변압기에 대한 부분 인수한 거 얘기하고 그때 제가 신문 들고 수소랑 태양광이랑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렇죠. 이게 공통분모가 이 변압기에 있으니까 변압기 쪽으로 오히려 보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무도 기억 못하시면 어쩔 수 없죠. 네 아무튼 오늘 시장이 좀 근데 어려웠지만 항상 변압기. 미시는 변압 번호니까. 뭐 어쨌든 네. 힘든 시장이었지만 오늘 뭔가 산업을 잘 고르신 분들은 나름대로 잘 대응을 하시지 않았나. 물론 이제 반도체 쪽이 좀 안 좋아서 오늘 기분 나쁘신 분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네. 또 이제 그분들은 또 그분들만의 뭔가 또 좋은 날이 오는 날이 분명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내 차례가 아니구나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주식 하루 이틀 하실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 길게 할 거고 맞아, 죽을 때까지 맞아. 할 건데 조금 맞아. 너무 이렇게 좁게 보지 마시고 맞아. 좀 넓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펜던트 형님이 10,000원 보내주셨습니다. 우쭈쭈쭈. 알았어, 우리 번호, 우쭈, 근데 억울하지 마, 우쭈쭈쭈쭈. 전 읽은 겁니다, 그대로. 얄미워하지 마세요. 자, 알겠습니다. 10,000원 고맙습니다. 웃고 펜던트 계십니다. 네, 고개 숙이고 좋아하고 계십니다. 형님. 궁디팍팍 엄청 좋아하네. 네, 우쭈쭈 저런 거 제일 좋아하네. 좋아하시네. 그게 아니라 우리 야, 회식비가 만원 늘었어요. 아가보고. 우리 회식비가 만원 아가보고. 늘었어요. 우리 회식비 좀 근데 모아서 사실 제가 오늘 장도 너무 안 좋고 삼전 이렇게 빠지고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4848 HD 현대 일렉트릭을 네네네.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사놨었죠. 근데 오늘 갑자기 쭉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저한테는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요, 팔았어요? 팔았어요. 아, 잘한다. 근데 이런 장에서도 이렇게 잘 하는 분이 있네요. 근데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고 그 변압기라 그래서 내 포트에서 변압기 한 종목을 뭐 50% 몰빵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나눴을 텐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마이너스가 특히나 이제
믿었던 종목에 발등 찍히는 막 그런 종목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투심이 조금 안 좋은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야 되는 거고 오히려 지금 요 정도 내려왔으면 이제 슬슬 더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저감에서 들어가나? 혹은 더 기다려야 되나? 뭐 이런 거를 좀 고민해 볼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반응이 오케이. 안 좋네요. 자랑 그만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주티님께서 계속 댓글을 달아주고 계셔가지고 네. 저희는 항상 정면 돌파 아닙니까? 정면 뭐, 돌파죠. 안 읽는다고 막 뭐라 그러셨는데 네. 어제는 좀 시간이 진짜 없어서 못 읽었고 오늘 정확하게 어떤 게 조금 이제 불만이신지 혹은 좀 지금 상황에서 좀 안 좋은 게 무엇인지 네. 올려주시면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너무 도배하지 마시고 딱 간결하게 써주셔야지.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어가지고.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보노님 3시 26분 지나가고 있고요. 어떻게 시장 좀 볼까요? 네, 뭐 오늘 시장 거래대금 뭐 여전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거래대금 자체는 한 19조 거의 20조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는 2688선으로 마무리가 됐고 코스닥은 839포인트.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브리핑을 하고 있지만 최근 지수가 조금씩 뭔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느끼실 수 있고요. 또 ADR 체감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피가 253종목 상승, 하락 종목 수가 632종목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무려 1000종목 이상 하락하면서 이런 상승과 하락에 좀 변수가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시장이 변수가 있을 때 한 5천억, 6천억 정도에서 선물이 좀 끊기는 부분이 있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선물에서의 이런 베이스 차도 거의 붙었어요. 보통 1.3, 뭐 1.5에서 1.8 수준이 유지가 됐는데 오늘 0.1, 0.2 요 수준까지 뭐 되면서 나름대로 이제 차익 매도도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의 선물이 워낙 많이 던지다 보니까 기관에서의 조금 수급이 따라왔고 금융투자 같이 좀 던지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현물도 나가다 보니까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도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원달러 환율은 장중에 1370원 좀 돌파했었는데 네. 다시 조금 내려와갖고 1369원이고요. 뭐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1400원을 돌파를 하는 상황이 다시 나오지 않는다면은 물론 이게 뭐 올라가는 게 당연히 좋은 거는 아니죠. 근데 우리가 지금 뭐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약간 뭔가 지표 하나들이 나올 때마다 막 이렇게 막 그 미국 국채 수익률이 막 변동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큰 밴드 그려놓고 그 안에서 움직이면은 그냥 움직이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뭐 하나하나 이 뭐 비중 자꾸 실어가지고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 너무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버리시면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은 오늘 장 코멘트가 좀 있을까요? 오늘 얼마 1.2% 빠졌나요? 네. 네, 그 코스피. 삼성전자가 한 3% 빠졌나요? 3%. 네. 그 삼성전자가 2% 정도는 가해로 빠진 거라고 가정을 하면은 네. 그럼 0.4%를 빼면은 0.8% 정도 빠지는 거라면은 네. 조금은 더 빠지긴 했는데 그거는 삼성전자에 하여튼 걸친 거는 다 빠졌거든요. 삼성전자에 시옷 걸친 건 다 빠졌어요. 걸친 거는 더 빠졌고 미음까지 걸친 거는 왕창 빠졌고. 미음은 뭐지? 삼성 할 때. 삼성 할 때 시옷 미음 걸친 거 빠지고 걸친 거 빠지고 미음 걸친 거 빠지고. 그래서 장이 생각보다 삼성전자를 빼고도 삼성 1% 빠진 게 정상이라고 가정하고 네. 그러면 빼지고 하더라도 0.8 정도니까 좀 더 빠진 개념이 있지요. 근데 그래도 아까 변압기 얘기하고 화장품하고 조선주 오늘 조선 셌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성방을 해서 그나마 그렇죠. 근데 시가총액 크지 않지만 그 네. 선방에서 이 정도이기 때문에 좀 겉으로는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아주 무지막지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 미국 주식은 반도체가 없어서 마이너스고 한국에서는 반도체가 많아서 마이너스네요. 이게 뭔지요라고 하셨는데 맞는 말일까요? 반도체가 많아서 마이너스라고요? 그렇죠? 오늘 특히 오늘. 미국죠? 우리 시장은 시장 마이너스 전체에서 알겠고. 반도체 종목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아서 마이너스 폭이 큰 것 같다. 그건 맞죠.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그게 아니고 삼성전자 던진 폭탄. 삼성전자예요. 근데 오늘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결론을 확정짓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변론을 냈잖아요. 누가요? 그게 먹히지 않는 건가요? 누가 결론을 냈어요? 삼성전자가 그냥 순조롭게 하고 있다고. 순조롭게 하고 있다. 그건 그냥 주장이죠.
그리고 무슨 애널리스트가 네. 그 주장을 받들어서 뭐 이제 리포트 비슷한 걸 막 보내고 그랬어요. 네. 점심 전후로 해서. 네네. 오늘 아침에 외신에서 보도했잖아요. 페일이라고. 페일. 그 페일이라는 단어가 워낙 확 와닿으니까 그쵸. 그 애널리스트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이라고는 뭐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판단하기엔 이러이러한 것 같다라고 뭐 요약을 해서 했는데 쭉 읽어봤는데요. 동감되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이게 조금은 좋게 해석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네. 이건 뭐 보여드릴 수도 없고 나중 시간 되면 하여튼 뭐 시장에는 영향을 못 미쳤죠. 긍정적으로는요, 당연히. 네. 알겠습니다. 우리 탈감님, 상진초님, 아빠 또끼님, 윤상빈님, 네. 또 노날님, 껴큐님, 네. 학교 종이 땡땡땡 이렇게 끝났어요? 외쳐주셨습니다. 끝났네. 3시 31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가 오늘 1.26% 마이너스 2687, 더 멀어지는 2779 전고점에서 한 걸음 더 멀어졌습니다. 삼성전자 이거 돌아오지 않으면 빨리 안 돌아오면은 완전 없어진 것 같아요. 2,800원. 내가 봤을 때는 그 2분기까지는 2분까지 못 들어오면 2분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 한 달 남았어요. 조금 더 써서 7월 초. 7월 초는 뭐냐면은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이 나오거든요. 실적은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죠. 보름 전보다 한 20일 전보다 실적의 추정치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실제 그런지 7월 초까지 기다리라는 미련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혹시 모르죠. 삼성전자 그때 뭔가 쇼부를 내서 네. 쇼부라면 승부입니다. 승부. 그렇게 나오면은 달라질 수 있는데 원래 2분기 잘랐는데 제가 7월 첫째 주 실적 발표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면은 제로로 만들진 않겠는데 그게 안 들어오면은 2,800원 없어졌다고 봅니다. 2,800 끝났다. 삼성전자 반등 안 하면. 7월 초까지 안 오면. 오케이. 자, 그래서 코스피는 한 걸음 더 멀어져서 2,600대로 아예 내려간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은 0.85% 마이너스 839에 네. 걸쳐 있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뭐 삼성전자 다 떨어지는 그런 근데 모습이었고요. 특히 오늘 왜 이렇게 기관이 팔았는지 그 기관이 이유가 이놈들은 궁금하네요. 진짜 혼나야 돼. 시간을 왜 이렇게 너무 궁금하지 1조 마세요. 가까이 1조 가까이 팔았어요.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궁금해하지 마요. 너무 궁금한데? 아니 뭔데 1조 가까이 모르죠. 팔아요? 오늘 판 거 저도 돌아다니고 제가 기관에 소속돼 있다는 거지 제가 그 매매를 해서 얼마 갈려드리는 것도 아니고 일부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느낌인데 네. 이렇게 얘기하면 기관으로도 맨날 그 단타한다 그러는데 똑같아요. 기관에 돈 맡긴 사람이 누군데? 개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 할 거 없고 똑같아. 운영하는 자금이 개인적으로 다이다이 붙으면 이쪽이 많을 뿐인데 실제 돈 많은 사람 있잖아요. 엄청 많은 그 분들 패밀리 오피스 하는 사람들 대비했을 때는 그보다 못한 기관들도 있고 여러 가지 섞여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다. 예, 똑같은 사람이고 일단 매크로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 끝났네. 금리 인하 2번은 끝났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외신이 확인되니까 화딱지나고 겁나고 짜증나고 비중 조정을 하는 거지.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오늘은 가고 월요일에 미국이 쉬더라고요. 네. 무슨 데인지 모르지만 그렇죠. 네. 불안하잖아요. 일단 토일 월까지 쉬니까 불안한 마음에 기관도 조금 파는 오늘 미국이 확 하고 나서 것이다. 그러면은 두 네. 분의 뷰가 조금 같아졌네요. 뭐가 닿았죠? 그러니까 6, 7월에 쉰다. 그러니까 5, 6 쉬고 7, 8 넘어서 반등한다. 그런. 7, 8 맞죠? 넘어서 반등할지 가봐야지 알지. 쉰다라고는 얘기한 적 쉰다고 없고요. 얘기한 적 없지. 5, 6, 7에 빠지면 특정 라인 이하까지 빠지면 매수. 그 다음에 9, 10에 매도. 90에 매도. 떨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 매수로 대응을 할 것이고 9월, 10월에 다 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2850은 6월, 7월 넘어서야 된다라는 그 뷰. 90에 가능할 수도 있다. 뭐 요. 지금 삼성전자의 지금은 영향이 좀 있다 보니까 뭐 좀 지나서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이 거래소에서 8,500억을 던졌고요. 와. 외국인이 4천억 던졌어요. 4천억? 네, 8,500억. 삼성에서 던졌겠지. 외국인이 4천억. 근데 그걸 개인이 다 받아주면서 1조 2천억 원 샀는데 잘한 건지 궁금합니다. 왜 잘한 걸까요, 번호님? 네, 뭐였죠? 기관이 기관이 삼성전자를 저점에 매수한 게 잘한 거냐 이렇게 들리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답은 참 어려워. 그렇죠. 아까 삼성전자 그거 어떻게 될지 압니까? 사실은 삼성전자도 이 계신 분도
모르지. 근데 이번에 그 엔비디아에서 기자님들이 아무 질문이 없었나요? 뭐 제가 그러게. 나도 그거 궁금했어. 컴프런스 다 봤거든요. 네. 들어봤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 아니면 없어요. 기자들은 낮에 끝나고 나서 차 마시면서 얘기했는지 모르지. 기자들은 다 아나 보다. 지금 벌써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굳이 질문 안 할 수도 있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좀 빠르게 대처를 했나? 아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한 일주만 더 기다려달라고. 갤럭시 하나씩 주면서. 그거 모르지. 자, 알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 삼성전자 2,789억, 2,800억 정도 팔았네요. 네. 외국인이 3,800억을 팔았는데 그 중에서 2,800억을 삼성전자를 던져버렸습니다. 대부분의 비중을. 그 다음엔 네. 한미반도체도 한 340억 던졌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한 300억 던졌고, 그 다음 네이버, YC, 뭐 SKC 이렇게 대신에 산 종목 SK 하이닉스를 1,200억 매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일렉트릭, 알테오젠, 기아. 기관은요? 이렇게. 하이닉스 샀어요? 기관은 삼성전자를 1,300억 팔았을 던졌고요. 거고. 하이닉스도 450억 던졌고요. 현대차, LG엔솔, 기아 이렇게 던졌고 산 종목은 한미반도체를 또 반대로 샀고 LG화학, 제일제당, 아모레퍼시픽 이렇게 샀네요.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이런 거 보면은 어때요? 그 기관과 외국인이 판 종목들의 희비 이런 거를 보면은 삼성전자는 같이 던졌고 하이닉스는 엇갈렸고 한미반도체도 엇갈렸고. 그러니까 헷갈려 하는 거죠. 헷갈려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은 그 1월달부터 5월달 기준으로 보셔도 마찬가지고요. 작년 11월 우리가 증시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부분도 보시면은 기관과 외국인이 정반대로 거의 움직이는 산업이 많아요. 거의 공통적으로 가는 산업은 손에 꼽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급의 기준은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수급의 뷰는 이겁니다. 외국인이 큰 물줄기를 만들고 있고 기관이 항상 팔 때 변곡점이 생겨요. 그거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특정 산업군들의 흐름들을 보시면 아 이게 맞지라는 그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그건 한 번씩 분석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서의 좀 많은 매도가 특히나 고점에서 많이 나오는 종목군들은 차익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뭐 하이닉스나 뭐 한미반도체나 요런 쪽이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거든요. 한미반도체는 개별적으로 뭔가 이슈가, IR 관련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핵심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 대한 약간 좀 부정적인 시선? 그게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를 전반적으로 또 흔들 그런 투심상으로 영향을 줘서 또 한번 누르게 만들 것이냐, 약간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봤었던 애널리스트의 멘트는 네.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다 빼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경영진이 최근에 이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었던 것들을 좀 상기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24년에 HBM에 대한 이런 빅그로스가 200% 이상 상승하는 거, 그다음 고객사와 그 공급하는 걸 협의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2분기에 HBM3 관련된 부분을 초기 양산을 개시를 하는지, 그리고 이게 매출액가 얼마나 빨리가 되는지, 네. 그다음에 이제 샘플 12단 같은 경우는 샘플 공급을 하고 있고 2분기 중에 양산을 전개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HBM3 비중이 이제 토탈 부분에 HBM 쪽에 연말까지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에서 이제 몇 개나 시나리오대로 안 가는지 좀 체크해보자는 얘기인데, 저도 그런 생각에는 좀 많이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단순히 기사 하나만 가지고 삼성전자는 글러먹었어라고 판단하면 저는 안 된다라고 봐요. 왜냐면 회사가 나름대로 그 제시한 그 뷰가 있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우리나라의 이런 내용들이 해외처럼 뭔가 깔끔하고 자료를 이렇게 나눠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좀 짜증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명확하게 체크를 못하는 것도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회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들 8단도 있고 12단 쪽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조를 확인하고 우리가 평가도 늦지 않다. 왜? 수출 데이터가 어쨌든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삼성전자가 레거시 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뭔가 삼성전자를 아예 빼놓고 가긴 좀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약간 미운오리 새끼처럼 되고 있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좀 물론 그게 주가의 등락폭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겠지만,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좀 저는 일부분 더 눌리게 됐을 때는 삼성전자 분할 매수로 다시 접근해봐도 괜찮은 가격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는 72,000원에서 75,000원 사이인데 웬만하면 하단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저점은 아무도 모르지만 특정 라인에서 좀 지지가 나오는지를 일단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오전에 이 얘기를 했을 때는 대부분 좀 비슷한 뷰였거든요. 네. 가격대가. 네. 그러면 이제 그 가격대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어떻게 좀 이게 뒤틀림이 나타나서 내가 예상한 거를 이렇게 좀 꼬아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들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전방위적으로 다각도에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뉴스라는 거는 정말 이제 팩트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지나고 났을 때 거짓이었던 것들도 꽤 있거든요. 네, 근데 네. 그런 거를 조금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내용들이 비슷한 기조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요. 그 방향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차분하게 생각하시고 조금 더 다각도로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럼 좀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효민께서 2,000원 주셨습니다. 명행 셔츠 어디 건가요? 근데 지금 채팅이 백억님께서 아빠 거라. 명행 셔츠 태무. 태무 거 같아요? 네, 아빠 거예요, 아빠 거.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 피디님 요거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까 제가 그 삼성전자 그 매도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2시 반 집계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일별 집계로 따로 보니까 외국인 기준으로 5월 24일 오늘 던진 게 6천억 가까이 되네. 외국인이 5,660억 요 정도 던졌어요. 와. 기관은 3천억. 그러니까 기관하고 외국인이 삼성전자만 5,600억, 3천억 이렇게 던졌네 오늘. 야. 근데 이게 당일로만 너무 보면은 이게 방향성을 흐트러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일로 보면은 분명 절대적으로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판 거 맞고 투심이 많이 꺾였나라는 고민도 해볼 만할 정도로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이거를 올해 1월까지만 놓고 봐도 지금 7조 이상 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반도체가 턴을 하는 그런 시기로 가면은 10조 7천억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5천억에 대한 비중을 더 보는 게 맞을까요? 작년 11월부터 모아왔었던 이 외국인의 수급 기준인 10조를 보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에 이어서 뭐 최근에 계속 연속적으로 나가면서 막 2조, 3조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당연히 그때는 우리가 포지션에 대한 고민을 정확하게 해야 돼. 이걸 더 살 건지 아니면 일단 이탈했다가 다시 잡을 건지 그런 고민을 당연히 해봐야 되겠지만 하루에 이런 이 수급의 변동을 너무 이렇게 과대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누적으로 본 이런 기조 자체가 여전히 굉장히 많은 매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외국인이 던질 때 이거 진짜 시원하게 던질 때 막 1조 이상도 던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었다면은 오늘 훨씬 더 많이 던질 수도 있었다고 봐요. 왜냐면은 최근에 한 1조 6천억 이상도 들어온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연초에도 그랬었고, 그래서 확실히 이들이 포지션 잡을 때 1월 11일에도 1조 6천억 들어왔고 3월 21일에도 1조 넘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수틀리면 1조씩 들어와요. 4월 2일에도 1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던질 때 4월 20일, 23일 1조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들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면 명확하게 수급적인 포지션으로 보여줄 건데 그걸 너무 단기적인 그 하루 이틀 이런 걸로 너무 판단하면은 우리가 방향성을 놓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넓게 보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은 조금 더 방향성을 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삼성전자 얘기 그만하고 이제 코스닥 시황으로 이야기도 해주세요 이러셨는데 코스닥? 네. 시황 이야기로 시황으로 가죠. 네, 티끌님이 치킨 달라고 빨리 치킨 내놔. 엽기 떡볶이 고객센터에다 신고 넣었다고. 치킨 내놓으라고 그쪽에다가. 네, 다음 주 초 중반쯤에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황 가죠. 네, 근데 코스닥 부분을 최근에 조금 말씀을 덜 드리는 이유는 코스닥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64억 매도, 그 다음에 기관에서는 31억 매도예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에서 지금 코스닥에서 전쟁을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코스피에서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진짜 막 엄청 치고받고 싸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코스닥에 있는 산업군이 움직이면 안 갖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런 지수단의 움직임이라든지 수급적인 특징 흐름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코스피를 먼저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시황 쭉 가보죠. 네, 시황에서는 오늘 상승 종목 수가 좀 적었기 때문에 특정 산업군들로 굉장히 쏠리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음식 관련된 종목군들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제 김가격이 무려 이제 10,000원이 넘어간다라고 해요. 김 가격? 네. 김이 아니에요. 이제 금이에요. 금. 네, 김 가격이 저도 막 6천 이게 봉다리로 사는 게 막 6,000원, 8,000원 이랬거든요. 얼마 전에 할인할 때 4,000원에도 샀는데 그게 무려 10,000원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고 수요가 높아져서 올라가는 거예요. 공급에 따라서 이제 뭐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계속 뭐 적자다 막 요거는 좀 우는 소리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올라갔고 이제 뭐 김 가격 올라가면 김밥도 좀 영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돼. 뭐 최근에 냉동김밥 이런 거 굉장히 영향 많았는데 그래서 우양 이런 것들 좀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시간에부터 굉장히 강했고 장 초반에서 사실 좀 강하게 움직였었던 게 화장품인데 요쪽은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종목군들이 있다 보니까 좀 차익이 상당히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화장품 쪽 엘프뷰티 이슈와 시간에부터 강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좋았고요. 그다음 관세와 관련돼서 이제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강세 흐름들 보였고 SOFC 관련된 부분들은 미국장에서 관련주가 좀 시세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재생에너지 쪽에서는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변압기 쪽 움직였고 네. 그다음에 김장렬 본부장님이 말씀해주신 조선 쪽도 굉장히 강했고요. 조선. 바이오 쪽에서 일부 종목군들도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LB는 완벽하게 부활했나요? 오늘 그렇게 생각하지 4.11% 올랐어요. 네. 나차원 본부장님이 진짜 네. 어렵긴 하겠다. 네. 왜냐면 시황하면서 모든 섹터를 다 얘기하잖아. 네. 근데 오늘도 음식, 관세, 변압기, 화장품, 바이오 이러는데 네. 요건 찐반이에요? 요거는 하락해요? 요거는 내일 올라가요? 이러니까 매일매일. 짜증나지. 나 같아도 짜증나. 아 그리고 어떻게 이거 하나하나 다 맞추겠어. 맞아. 틀릴 수도 있고 내가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닌데. 근데 또 물어보고 싶은데 어떡해요? 그래서 HLB 찐반이라고. 찐반이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네. HLB가 충분히 이제 뭔가 이 탐욕의 손가락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있긴 해요. 뭔가 계속 사고 싶게끔 만들고는 있는데 그 답이에요. 탐욕의 손길이라 했잖아요. 탐욕의 손길. 탐욕에는 엄청난 후과가 있을 수도 있고 아주 용기 있거나 만용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만 하라는 거지. 단어를 탐욕을 적었잖아요. 네, 그렇죠. 저가 매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셨거든. 거기서 힌트를 얻어야지. 바이오는 저가고 고가고 이런 게 없잖아요. 아니 근데 믿음으로 정상적으로 가는 거니까. 저가 뭐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상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상태가 됐을 때 사는 추천 비슷하게 되는데 탐욕이라는 말 자체는 탐욕 있는 사람 들어오는 거라 해요. 그렇잖아요? 그거 아닌가? 탐욕 있는 사람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맞아요, 그런 그런 어떤 끌리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 그게 답인 거지. 맞아. 그러니까 그게 이거는 베스트 답이지. 이슈에 따라서 좀 변동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아직 이걸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네. 일봉상으로도 사실 자리 잡았다고 보기 어렵고요. 어렵지. 주봉상으로도 그렇고요. 일봉상으로도 어렵고요. 이제 단타 칠 때 이제 분봉 많이 보잖아요. 분봉으로 봐도 사실 아직 좀 애매해요. 그래서 뭐 보통 이제 뭐 60분봉이나 15분봉이나 이런 거 보잖아요. 3분봉도 보고 3분봉으로 보는 건 의미가 없고 네. 어쨌든 이제 추세적으로 잡았다라고 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어쨌든 그 긍정에 대한 하한가가 어쨌든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으로 이제 갈 거야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과 이제 단타로만 해봐야지 약간 그런 이제 탐욕들이 다 있는 것 같고 또 분명 이거 기존에 요 거래량 엄청 터졌잖아요. 분명 네. 떨어졌을 때 요거에서 엄청나게 물을 타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막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건 혼돈이다. 혼돈의 시대. 누가 좀 더 믿음직스럽습니까? 진양곤 대 이재용. 뭔 소리야?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근데 너무 오. 진지하게 물으니까. 뭘 기대감을 문제였어. 근데 저는 얘기할 수 왜? 있어요. 저는 이재용을 믿겠습니다. 이재용을 믿어요. 네. 왜요? 네? 나한테 안 물어? 네? 나한테 물어봐야지. 물어보고. 누구를 더 믿으세요? 이지용인데 정확히 하면 이지용 했을 때 믿으면 이지용을 믿다보다 이지용의 군단에 있는 사람들을 믿어요. 그렇죠. 그래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위기가 왔을 때는 극복을 할 겁니다. 다만 주가는 별도예요. 주가는 별도고 믿는 자는 무슨 그런 의미지. 민준앵커는 삼성전자가 20% 빠지고 이렇게 단기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뭐라고요? 서서히 누굴 빠질 수 믿어요? 있어요. 누굴 믿냐고요? 저는 제 자신을 믿습니다. 뭔 소리야. 혼자 아무도 빠져나가고. 믿지 않아요. 사실 뭐 한다고 하는 사람이 진정성 있게 나와서 울고 우리 파이팅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속보 때리고 이러면 그 시장을 어떻게 믿습니까? 누굴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 왜 얘기했냐면 여러분도 저희가 무슨 얘기 했다고 해서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나리오를 짜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지. 뭐 반도체가 뭐 갑자기 뭐 이런 퀄티스트 이런 뉴스 나올 거 우리도 모르고 사실상 그리고 시나리오대로 안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본인 자신을 믿는 게 맞아요. 가장 좋다. 본인을 못 믿으니까 남을 믿고 싶은 거야. 그런 그래서 믿고 싶은 그런 거야. 것도 있죠. 근데 물으시는데요. 근데 왜 카카오를 믿냐라고. 내가 언제 카카오를 믿어? 시청자 우리 엄마가 믿었지. 우리 엄마는 카카오 아저씨를 믿었어요. 카카오를 믿은 게 아니라. 아하. 자, 그래서 남 얘기 믿으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자신 그리고 여러분들의 돈을 믿어야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HLB 이야기 했고 하락 섹터로 가볼까요? 네, 하락 섹터 같은 경우는 반도체 오늘 많이 빠졌어요. 반도체 쪽이 상당히 뭐 전방위적으로 왜 안 다 나와요? 안 나와. 그림이. 네, 그 전방위적으로 좀 빠졌고요. 네. 금융 쪽도 오늘 좀 약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쪽 약했고요. 로봇은 좀 일부 네, 뭐 일부, 그랬고 그다음에 2차 좀 전지도 빠졌고. 뭐 일부. 그래서 사실 오늘은 뭐 좀 주력 산업군들에서의 좀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는 이게 게 반도체에 빠진 게 있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 삼성전자 넣으셨어야지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라고요? 어떻게? 삼성전자.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1, 2% 빠지면 내가 아무 얘기 안 할 텐데. 아, 그쵸. 예. 3%만 와서 3%? 기분 나쁘네. 이 정도 비슷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뭐- 그리고 오늘 빠진 거 아까 거기 해놓은 거 네, 거기 네. 반도체 거기는 좀 이상하게 빠진 것도 있긴 있어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온 디바이스 관련되는 주식이 뭐 있냐. 제가 좀 이따 제 시간에 할 텐데 네. 결론적으로 온 디바이스 관련되는 주식이 한국에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전부터 좀 말씀을 그래서 해주셨으니까. 아까 뭐 TSE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제주 반도체 얘기 나오는데 내가 보니까 웃기더라고. 온 디바이스에 제주 반도체를 누가 여기 이렇게 인터넷 했더라고. 그래서 이거 믿고 투자가들이 했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오늘 확실히 온 디바이스가 뭔지, 뭔지가 아니고 관련들이 뭐가 어떻게 제한적인지 말씀을 잠깐 제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이 우수수 엮어서 떨어진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억울한 종목들도 안 몇 오는 개 게 있다. 있습니다. 봐요. 하이닉스 약간 빠졌는데 한반도체 안 올랐죠? 주성엔지니어링이 올랐고요. 주성. 유진테크 올랐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올라온 것도 있어요. 하이닉스 관련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히자 붙은 거는 약간 버텼어. 근데 하이닉스는 왜 떨어졌어요? 그건 모르겠죠. 이익 실현이나? 그거 모르지. 0.7% 빠져가지고. 나도 모르지. 장이 1.2%인데 괜찮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잘한 거죠. 0.7%. 그래 하이닉스는 신고가 부근이니까 또 쉬어갈 수도 공방을 있는 거고. 펼치고 있는 PBR이 2배 받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PBR 2배. 네. 아, 오케이. 알아서 말씀드릴게요. 2분기 실적 나올 때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8조 구조 말고 네.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만 네. 딱 끼고 하이닉스는 그게 다 반도체잖아요. 네. 딱 부딪히면 부딪히면 누가 이익이 더 많았을까요? 하이닉스. 그게 참 수치스러운 거예요. 삼성전자한테. 그런 삼성전자. 역사가 없었거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음. 물론 삼성전자는 비메모리니까 마이너스를 빼면은 메모리만 따지면 여전히 앞서 있긴 한데 등치가 크니까. 근데 마진율은 현격히 차가 나거든요. 아. 네, 그런 게 있으니까 반성을 반성해 한 6제곱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느낌 왔다. 거예요. 어. 바닥이야? 사야 될것 같아. 지난번에 네. 삼성이 크게 반등할 때 저희가 작년 말 정도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쯤 한 번 삼성을 정말 호되게 깐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용이라는 그 이름이 소환된다? 맞아, 그리고 우리 인신공격 엄청- 들어간다? 맞아. 그리고 뭐 삼성 무슨 뭐 중소기업 섹터로 넘어가라. 니네가 회사냐? 너네가 왜 안 되는 이유? 삼성이 뒤처진 이유?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면서부터 이제 반등하기 시작했었어요. 네, 그래. 그러면서 막 올라갔거든요. 아니야,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갔는데 결국 실적이잖아요. 1월 초에 뭘 했어요? 4분기 실적 개떡 나왔잖아. 그래서 완전히 곤두박질 쳤다가 3월달 중순부터 엔비디아의 젠스랑 얘기 때문에 그때부터 올라갔지. 네. 사실은 연말 연초 올라갔다가 바로 실적 개떡 돼가지고 7만 원 초반에서 한참은 2, 3개월 헤매다가 올라간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이 7만 원 초반 갈지 안 갈지 기로에서 했는데 외국인은 그걸 기억하고 있다고. 간다 해놓고 이번에 또 그네들도 안 하나? 3번 거짓말 하는 건데 2번째. 거짓말 한 건 아니지만 그 꼴 비슷하게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동감을 하는데 이게 무작정 빠지지 않고 인간 신호가 있으니 바닥일 수도 있는데 네네.
외국인은 오늘 6천 원 판 게 아니고 계속 팔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계속 누적으로 또 많이 계속 팔 샀으니까.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게 2,800이 하다. 시총이 이게 5% 10%는 얘기도 안 해. 근데 삼성전자는 하이닉스 4배잖아요. 저는 조리봉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조리봉님. 조리봉? 네, 이민 이야기가 나오면 그렇지. 거기서부터 반등이다. 아직 이미 얘기 안 했어요. 아직까지는 안 나왔다. 직장 포기하고 이민 가세요. 네, 거기서부터 반등이다. 그리고 그때 그게 재밌었잖아. 뭐요? 이민 가세요 했는데 네. 그 뒤로 코스피가 뭐 올랐어. 네. 이민 가셔서 국장하세요. 그렇지. 좋은 풍경에서 그 국장하세요. 새벽에. 그 새벽에. 이미 간다고 그 나라 주식을 하라는 법이 없지. 언어도 그렇지 않고 정보도 그렇지 않고 배운 게 별로 없는데 그렇죠. 미민 간다고 피지컬 간다고 그 회사 그 나라 저장을 했어요. 여기서 2, 30년 살았는데 30년 여기가 다 잘 알지. 온라인 하면 월가에서 돼. 코스피를 외치다. 그렇지. 동묘아재. 외로운 거인. 인생이 그런 거지 뭐.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삼성전자 계속 좀 뭐 긍정적인 그런 뭐 느낌들 혹은 네. 지표들, 생각들 이런 거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일단 당장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하락 섹터 받고 특징주 갈까요? 아니면 네, 더 특징주. 뭐 코멘트가 있을까요? 네, 특징주로 가겠습니다. 특징주 가죠. 네. 특징주에서 LS 말리 솔루션 이런 것들 좀 움직였죠. 이거 같은 이슈로 계속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뭐 2차전지 쪽이 좀 좋지 않았는데 LG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52주 또 신저가를 또 찍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좋지 않은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뭐 LG 마린 솔루션, HD 현대 솔루션 이런 것들 다 에너지, 뭐 미중 갈등 이런 것들이고 먹는 거, 뭐 이런 애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최저가 좀 유지가 됐다라고 하고요. 화장품은 뭐 K뷰티 열풍 굉장히 좀 핫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두산밥켓이 해외 시장에서 이제 증권가의 호평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건설기계도 일부 좀 흐름들이 나쁘지 않았다 정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우리가 뭐 워낙 뭐 뉴스가 반도체에 좀 많이 집중을 해서 특히나 저희 방송은 더 반도체 관련한 비중이 되게 높은 맞아요. 그런 특성이 좀 있기는 한데 2차 전지도 계속 저렇게 뭐 흘러내린다, 투심이 좀 안 좋다 이런 거는 사실은 희망을 찾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수급이 막 빵빵하지 않는 이상? 수급은 빵빵해요. 그래요? 수급은 이게 되게 신기하시겠지만 그 1월 1일부터 5월 달까지 5월 이제 전거래까지 딱 보잖아요. 그러면 기간의 순매수 1위가 LG 화학이에요. 오. 네. 그리고 2차 전지가 대거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근데 반대로 기간이 산 거보다 한 1.5배 이상 외국인이 그 종목을 다 팔았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이 물론 이제 모두 다 안 들어와 있으니까 빵빵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쪽에서는 계속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이 분명 한 번 정도는 털려고 뭔가 움직임을 보일 것 같기는 한데 네. 그 시기가 지금이다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매집은 좀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기관이 매집을 하는 그 비율은 뭘까요? 보통 저가 부분에서 기관들이 사서 모으기 시작하면 특정 부분에서 이제 말아 올리면서 한 번씩 슈팅이 나옵니다. 네. 그들이 그냥 사지 않아요. 네. 그럼 한 번은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하다. 네, 대신에 그 한 방 올라갈 때 그 물량 다 터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수급적인 흐름을 좀 보시면 저도 그래서 계속 이제 시황 이거 막 분석을 하니까 뭐 보는데 확실히 2차 전지 쪽에 수급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서 기관이 도대체 이걸 왜 계속 사고 있을까 그 부분을 좀 찾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로 사시면 안 돼요. 바로 사시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이게 반등이나 이런 게 세게 나올 수 있는데 수급이 왜 그쪽으로 계속 기관이 사고 있을까? 외국인은 분명 단연 팔고 있거든요. 매도 중에서 굉장히 큰데 이제 기관은 사고 있으니까 그 행간의 의미들을 좀 잘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특징주까지 봤고요. 뉴스로 넘어갈까요? 네, 뉴스는 이제 한중일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개최를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네. 뭐 여러 가지 산업들이 조금 영향을 받을 거다 해서 뭐 화장품도 일부 또 얘기가 또 엮였고, 뭐 엔터도 막 좋아지는 거 아니냐, 뭐 컨텐츠도 좋아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건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6개 협력 분야는 여기 적혀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만남으로 인해서 뭔가 좀 이렇게 글로벌적인 뭔가 모멘텀이 터져 나온다고 한다면 뭐 충분히 이것도 이슈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26일, 27일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는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일요일, 월요일 네. 되겠네요.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일요일, 월요일이어가지고
크게 뭔가 뭐 저기 월요일장에서 뭔가 바로 반응하고 뭐 이런 게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근데 기대감이 있어서. 그쵸. 그러니까 뭐가 나온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한중일 쪽으로 엮여 있다면 일단은 게임 쪽. 왜냐하면 중국은 일본으로 가고 싶어하고 우리나라는 중국의 판호 깨지는 걸 좋아하니까 뭐 그 게임 쪽에서 뭔가 이슈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관광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화장품 뭐 이런 쪽 있잖아요. 뭐 그 좀 연관성이 있는 쪽에서의 좀 뭔가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뭐 저도 어떤 게 명확하게 간다라고는 아직 뭐 감이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혹시나 이제 그런 산업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제 중국이나 이런 흐름들이 이게 일본으로 가고 싶어하는 게 있고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진출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만약에 긍정적인 서로 윈윈하는 뭔가가 있다라면은 그걸 열심히 찾아봐야겠죠. 그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산업군들에서의 기회를 포착을 하면 상당히 좀 재미를 볼 수 있는데 뭐 그건 어차피 얘기 나오면 기사가 되니까 스터디를 해놓고 내 생각과 맞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이제 배팅을 하면 되는 거니까 정리해서 나빠 놓을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 어쨌든 만나는 거 자체가 좀 네. 긍정적인 얘기하려고 만나는 거니까 맞아요.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고 일요일 월요일 날 또 서울에서 만나니까 차 또 오지게 막힐 거예요. 진짜. 날도 좀 따뜻하고 네. 좋고 하니까 차 어디 가실 분들은 좀 일찍 나가시는 게 더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 거는 이제 양반게임도 가격 오른다라는 내용. 오늘 어쨌든 좀 중요한 이벤트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뭐 CJ제일제당 그리고 동원 FMB까지 가격 인상 대열에 합의를 했다. 그래서 뭐 김 이름들 짜자자작 있는데 뭐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렇게 됐고요. 이쪽에 올라가니까 이제 그 나머지 음식료 쪽도 좀 같이 들썩거렸어요. 막 장중에 삼양식품도 막 움직이고 나머지 그냥 먹거리 쪽도 좀 움직이고 뭐 이제 곡물 쪽에서 막 무역하는 쪽도 좀 움직이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렇게 좀 순환매가 돌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제가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까? 뭐 파레나 뭐 사례가지고 김밥을 못 만들어. 미역이나 뭐 대충 왜냐면 그러잖아. 여기서도 사과 비싸서 못 먹어? 네. 바나나 먹어. 왜 같이 사과를 먹어야 되냐? 그렇지, 그렇지. 이러잖아. 효용만 따지면 그런데. 그렇죠, 효용만 김이 따지면. 비싸요. 야, 굳이 미역으로 김밥을 김으로만 싸? 미역으로 싸. 아니, 상상이 안 간다. 아니, 축축해. 원래 김밥이란 김밥이. 개념이 누드 김밥이 안 놨겠어. 누드 김밥. 아, 누드 좋아하시잖아요. 갑자기 누드 좋아하는 사람 많이 생겼었어. 역시 아저씨라서 누드 김밥 좋아하시네. 관계 없어. 안 좋아요? 저요? 좋아할 것 저는 같은데. 좀 몰라요. 얼굴 빨개져서 잘 몰라요. 쳐다보지도 못해요, 누드 김밥은. 오케이. 그래서 다른 거, 그런 김. 자, 오늘 장이 재미없으니까. 아니 우리 보노님한테도 물어봐야 될 것 같아. 누드 누드 김밥 김밥 좋아하냐고? 누드 김밥. 좋아하겠지. 아, 빨개지셔가지고. 저는 참치김밥 좋아합니다. 에이. 김밥.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런 김 테마 이런 거는 네. 약간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뭐 이런 큰 테마, 큰 주제들이 쉰다고 하면 네. 계속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 순환매로 돌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치킨 쪽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 치킨 가격 오른다고. 그 올린다고 했잖아요. 막 그렇죠. 3,000원, 4,000원. 엄청 올린대요. 치킨 이제 뭐 못 먹어. 요즘에 그래도 배달비가 조금 이렇게 서로 싸우니까 역시 경쟁을 해야 돼요. 배달비가 좀 없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나은데 그걸 가격에 전가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오늘 교촌 FMB가 7.8%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닭고기는 마니커. 그쵸 그것도 오늘 올랐다가 떨어졌고요. 광고 하니까 재밌어. 그 다음에 이제 할인도 할인. 오늘 좀 급등 그치.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제라고 한다면 김 김 좀 대신에? 씹는 맛 있으니까 뭐 이런 먹는 거 다른 거 먹는 것도 김 대신에 닭을 먹습니까? 김밥 대신에 아무 치킨이 말이나 먹을 수 있지. 아? 김밥 대신에 치킨을 먹을 수 있는. 치킨 먹을 수 있죠. 왜 김밥 저도 김밥하고 대신에. 치킨하고 왔다 갔다 하거든. 아직 치킨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밥이 비싸지면은 치킨 먹는 횟수를 예전에 4번 할 거, 3번 했다면 4번을 옮길 수 있을지 모르지. 그런 가능성. 근데 이게 뭐 단기적으로 뭐 하루에 되는 게 그렇죠. 아니라 이게 이거는 모르 완전 테마주니까 테마주. 테마주 얘기할 때 재밌는 게 있어. 삼성전자가 죽을 쓰면은 테마주가 살아나거든. 그렇죠. 오늘처럼. 그렇지. 앞으로 계속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요. 삼성전자 죽쓰면 테마주가 살아난다.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 이지영 회장님한테 고마워해요. 그래서 막 CJ 시푸드도 막 맞아. 움직였잖아요. 예, 이제 수산도 움직이지, 그럼, 치킨도 그럼. 움직이지. 근데 이렇게 한 왜 바퀴 육개는 안 쑥 올라가죠? 돌았잖아요. 치킨과 김과 막 다 갔잖아요. 음.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다 한 바퀴 돈 거 아닌가요? 아니요, 뭐, 아직 아직 뭐 오리고기도 멀었지. 있고 한데 그쪽은 안 갔네요. 갈 거 많지 뭐. 근데 붙여서. 또 재밌는지 뭔지 아세요? 반도체 너무 우리가 많이 알잖아. 쓸데없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생각보다 쓸데없이 많이 알아요. 사람들이. 아니, 저같이 떠드는 사람도 많아서 그러는데 워낙 똑똑한 사람 많은 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크니까 그런데 뭐 테마 아무리 하더라도 음식료 애널리스트 나와서 얘기한 적 있어요? 잘 모르잖아요. 다 똑같이 얘기하고 그렇죠? 네. 억울한 거죠. 있는데 어? 있어요. 음식료 나와서 막 얘기해 자꾸? 못 들은 것 같은데? 퇴근길에서 누구 나왔어 얘기해요. 이게? 에? 아니 조선의 국모는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음식료 섹터는 별로 3% 저기 없어. 퇴근길에서 저희가 그렇게 편식을 안 하려고 아. 근데 확실히 그러면 조회수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고민인 거야. 저희 입장에서도 좀 편식 안 하려고 부르긴 부르는데 이제 그분도 그렇지. 이 핫한 섹터 아닌데 이러면서 그분도 좀 어쨌든 한번 나오는 거지. 찝찝해하시고 예. 저희도 동접 안 나오니까 조금 괴롭고 이런 게 서로 괴로운데 이제 해야 되긴 해야 되고 약간 이런 그런 그렇죠. 느낌이 좀 있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큰 섹터가 쉬어가면 작은 섹터들, 작은 테마들이 또 올라가니까 그런 네. 거는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있을까요? 네, 다음 뉴스는 뭐 SKC 이슈 있는데 요거는 아침에도 했으니까 너무 넘어가고 변압기 또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그 우리가 재생에너지 얘기하면서 그 이슈가? 스마트팜 관련된 부분에서도 한번 순환매 돌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오늘 움직였거든요. 뭐 우듬지팜 이런 거 급등. 스마트폰이요? 스마트팜. 아.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재생에너지가 돌면은 항상 그런 이제 스마트팜 쪽도 같이 돌아요. 제가 이제 막 예전에 매매 많이 했을 때는 그랬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언급을 며칠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좀 급등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쪽까지 갔으니까 한번 갔으면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쨌든 저는 변압기 쪽을 오늘 방송에서 하루 종일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우리 오프닝 벨 때도 얘기했지만 뭐 태양광 같은 경우 태양광을 많이 집중을 하면은 태양광의 이슈가 사그라들면 끝나잖아요. 근데 태양광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보내려고 하더라도 초고압 변압기가 필요하죠. 풍력도 마찬가지예요. 원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재건할 때도 변압기 필요해요. 그다음에 인프라 교체도 해야 돼요. AI 데이터 센터에도 돼요. 그러면 벌써 산업이 한 6, 7개 안에 지금 다 변압기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하나 산업이 죽어도 다른 데서 붐이 터지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이슈가 나오고 있고 어쨌든 LS와 LS 일렉트릭 공시 잘 나와 있으니까 한 번 정도씩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에 대한 리포트를 꼭 읽어보시면 단순히 그냥 많이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이 산업이 끝났다라고 보긴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네. 그 각자 딱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네. 보노님은 전선, 변압기, 변압. 구리, 원자재 거기다가 저기 뭐 이것저것 같이 뭐 방산이나 이런 것까지 조선도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반도체 아저씨는 반도체, 미용 의료기기 이런 것도 네. 좋아하시고 그래서 나머지 섹터를 우리가 뭔가를 좀 전문 분야를 하나씩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엔터나 모르겠네. 엔터 뭐 전문이잖아요. 자동차. 뭐 그런 것도. 자동차는 저 좋아하긴 하는데 그런 거 하나씩 해서 방산도 언급하지 마시고요. 방산? 네. 왜? 미필이니까. 언급하지 마시고 엔터 그래서 하시면 이런 될것 거 같아요. 하나씩 해가지고 바이오? 바이오 바이오. 좋아하잖아요. 저 바이오 좋아하죠. 바이오랑 로봇 이런 거 좋아하니까 로봇 좋아하죠. 로봇. 성장주 아줌마 이런 거 좋아요. 그런 성장할 것 같아요. 그런 거 해서 네. 공부해가지고 우리도 하나씩 맡아서 좀 짐을 좀 덜어줘야 돼. 덜어드릴게요. 그럼 저는 화장품하고 옷 이런 거. 의류? 의류. 네. 되겠어? 그거에서 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뉴스 끝났나요? 아니면 네, 다른 거? 끝났습니다.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아 너는 카카오나 해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카카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오늘도 역시나 웃고는 있지만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오늘 같은 또 하루 또 오늘 같은 날도 또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참 쉽지 않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한번 볼까요? 보노님의 무료 AI 틀린 그림 찾기 오늘의 한마디 그림은 뭘까요? 네. 오, 요거 결이 펄입니다, 조금 오늘. 다르다. 오 요건 좀 다르네. 그렇죠. 고퀄이죠. 독수리야 독수리. 맞죠? 매크로적 변화에 아니요. 흔들리는 증시. 그러니까 독수리야, 매야. 독수리 매예요 매. 매죠. 네. 네, 독수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매구나. 그 S&P 글로벌에서 나왔던 PMI 지수, 그 다음에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나오면서 미국 국채가 흔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의 기운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부담감이 커졌고 이제 밑에 있는 투자자들은 이제 그런 거에서 위협을 받아갖고 막 돈도 잃고 막 절망하고 쓰러지고 약간 이런
되게 기대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거에 대한 이런 표현들을 네. 제가 이렇게 돈이 막 흩날리고 사람들 쓰러져 있고 서로 싸우고 약간 이런 걸로 혼란스러운 이런 모습을 탁 오늘의 시황으로 했습니다. 아래 누워 있는 분들은 얼굴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저게? 요게 두 명. 얼굴이요? 얼굴이 저게 위치가 왼쪽에 계신 분은 이제 저게 뭐야? 아니 왼쪽에 계신 분은 안경이 흔들린 거예요. 안경이? 얻어 맞아가지고 안경이 흔들린 거고. 여기 코 밑으로 내려왔어. 네, 아, 그리고 여기 국회인가 봐요. 오른쪽에 있으신 분은 네. 저기 깃털이 위에 올라 있는 거예요. 지금 쓰러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막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굉장히 창의적이야. 아, 그럼요. 단순하지 않고 저런 그 배치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건데. 그럼요. 중간에 있으신 분이 좀 덩치가 크긴 한데 기대됩니다.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기대- 지금 맨 앞에 계신 분은 네. 공중부양하시는 거예요? 공중부양하고 계시네. H.O.T 캔디 춤추고 있나 보네. 지금 신나가지고 돈 들고. 아니 굉장히 저기 콩콩이 기대가 돼. 춤. 왜냐면 이게 무료잖아요. 네. 이게 무료잖아. 네. 네네. 유료화되면은 얼마나 더 창의적이고 멋있을까. 아주 고맙습니다. 아니, 나도 해보려고. 유료를 해보려고. 아 근데 진짜 AI 그 GPT-4O도 그렇고 소라도 그렇고 이게 대중화될 날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이게 인공지능이 웃긴 게 몇 달러에 이게 참 풀리니까. 좋은 게 요거 아까 저기 그 컨콜. 컨콜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다른 분들도 혹시 관심 있는 사람한테 왜냐면 애널리스트가 한 거는 일부만 하거든요. 네네. 제대로 엔비디아 투자하신 분들은 이거 다 보고 싶지 않으세요? 음 근데 영어로 보면 짜증 나잖아. 그렇죠. 힘들어요. 근데 내가 이걸 번역할 시간이 어디 있어? 나도 바빠 죽겠는데. 어. 내가 이해하기 바쁜데. 1초면 하죠. 1초 하지. 네, 챗 AI가. GPT는 GPT가. 그런 일이 옛날에는 불가능했거든. 그게 엄청난 거야.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그렇죠. 이거 파일 갖다가 카피 앤 페이스트하면 그냥 바로 드는 거 아니야? 지금 번역가들 그 필요 없어. 통역가들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진짜. 진짜.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막 60년대, 70년대에 전화를 연결해주는 통신원 이게 되게 그거였고 예전에. 또 이거 막 빠르게 치는 사람 뭐라 그러죠? 속기사. 속기사. 그런 분들도 되게 막 그런 거였는데 그것도 가끔 없어질 수 받는 버스 있겠다. 안내원 이렇게 없어지는 직업들이 엘리베이터 있죠. 안내. 엘리베이터 걸, 그렇지. 버스 안내 뭐 이런 것들도 참 산업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림은 누구나 그릴 수 있는 거야 이제는. 챗 그렇죠. GPT 4, 5 하면. 사실은 예전에 이런 그래픽 같은 거를 하나 달라 그래도 증시에 대한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지 그림도 잘 그려야 되지 거기다가 창의력까지 있어야 되니까 맞아요. 사실 이거 하나 맡기려고 아니, 그러면 예전에 몇만 원 몇십만 원 지금 줬어요. 같으면 고바오 해가지고 옛날에 가면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 필요 없는 거야 이제. 누구니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단적인 예로 이런 거지 모든 산업이 다 심지어 우리도 뭐 AI 갑자기 맞아요. 앉혀놓고 그냥 돌려버리면 사실은 대화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우니까. 그래 별이 한 10년까지는 못 와도 그 뒤에는 10년 뒤에는 충분히 올 것 같습니다. 느낌이. 오케이. 너 엄청 옛날 얘기다. 너 나이 몇이냐고 이런 얘기들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매크로적 변화에 흔들리는 증시 독수리 2개 놓고 미국 의원들 또 그 연준 네. 또 관련된 사람들이 또 싸우는 돈 놓고 싸우는 거 그림을 보여주셨고요. 김정일 본부장님의 오늘의 한마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네, 오늘 한마디는 계속 못 할 것 같아요 느낌에. 네. 좋은 그림들이 몇 개 있는데 풍성한 거거든요. 좀 희망적인 거. 우와, 좋아요.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지금 시장하고 관련이 안 돼요. 관련되는 거 좋아하잖아요. 관련되는 거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스킵할까요? 계속 스킵될 것 같습니다. 느낌에 한 달 정도는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싸하게 옵니다. 지금 계속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그 뷰가 딱 굳혀졌네요. 네, 삼성전자 두 번째 초. 난 세 번째까지 기다리지 않을래요. 진짜요? 삼성전자가 초치면 아예 시장 그러니까 다른 종목 그러면 2,700이야. 지수는 못 간다. 지수는 못 가는 거야. 지수는 못 가. 그런 지수는 그럼 포기하고 그 안에서 삼성 안에서는 빼고 열심히 테마주 하고 열심히 순환매 따르고 그리고 그 장기적인 거 자기가 개별 원하는 거, 종목이다. 뭐 변할게 됐든 조선이 화장 얼마나 더 실어야 될지 모르지만 알아서도 하셔야 되는 거지. 하이닉스 부류는 괜찮아요. 네. 하이닉스 부류는 괜찮고 네, 삼성전자 부류는 안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72,000원까지 갈지 7만 원까지 갈지 안 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삼성전자 실적이 좋다는 것 때문에 버티는데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다고 버티는 건 삼성전자지 관련되는 주식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막 우수수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적이 있기 때문에 우수수 7만 원 초반 7만 원 이렇게 내려가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외국인이 우리랑 달리 실적 그래 2분기 실적 1분기 6천억이었습니다. 지금 2분기 기대치는 8조에서 8조 4천억인데 최근 올라와서 9조까지 나오는데 네. 만약 10조 5천 나온다 칩시다. 이러죠. 그러면 한바탕 누가 들어오죠? 개인 들어오고 기관 들어오고 외국인도 트레이드하는 데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주가는 결국은 7만 원에서 8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하고 7월 초까지 갈 건데 주류는 엔비디아 이거 확실히 되기 전까지는 안 들어올 거예요. 나가는 속도는 쉽지 않더라도 아마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끼리 놀 거야 아마. 삼성은 내가 봤을 때. 아 참. 제가 단언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럴 가능성이 경험상 많다. 기억나요? 며칠 전에 제가 저기 미국장 S&P 500를 비관론자가 두 군데가 올렸잖아요. 맞아요. 도이치방크하고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가 모건 스탠리. 모건 스탠리가 4,500에서 5,400 올렸는데 그리고 그 모건 스탠리 그 저기 마이크론 담당하는 애널리스트가 네. 85에서 130분 했잖아요. 근데 맞아요, 갔다 오면서 맞아요. 느낌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비관론자 갑자기 바꾸면은 과거 경험상 종종 항상 그런 거 아닌데 이 꼭지일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그런 느낌하고 좀 겹쳐서. 그게 쎄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워낙 우리가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엔비디아 실적 잘 나올 것 같거든. 근데 내가 생각했던 정도 잘 나왔어. 6%. 그쵸, 다른 건 더 잘 셌지만. 그럼 삼성 잘 나오고 하이닉스 잘 나오는데 아씨, 그러니까 찝찝하다는 게 그런 거죠. 오케이. 정리를 하자면 네. 삼전 관련주, 삼성전자 포함해서 밸류체인 있는 애들 배렸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7자 아래로 떨어져서 6자 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기대하지 말아라. 뭐 다른 뉴스가 나와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희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네. 그러면 지수 자체도 27 정도에서 그냥 머무르고 위아래로 우리끼리 그냥 요거 오르면 저거 떨어지고 저거 오르면 요거 떨어지고 요런 장이 개별주 계속 될 것 장세가 열심히 같다.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온디바이스 그래도 희망이 있으려면 그래도 이게 주식이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진짜 3개월, 6개월 정도까지 보잖아요. 네. 6년까지는 안 보더라도. 그래서 온디바이스 얘기 나서 잠깐 가져왔어요. 오늘 떨어져서 억울한 주식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봤어요. 네. 온디바이스가 뭔지는 새삼스럽게 설명을 안 하는데 하나 예를 가져올게요. 이게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특정 자산운용 거를 제가 광고하려는 게 아니고 네. 치다 보니까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그 이 관련 ETF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설명드리는 거지 미래에셋 자산하고 전혀 관계가 없지 않구나. 내가 지금 인도 펀드를 그쪽에서 하는구나. 관계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각자 하다 보니까 네, 네, 네. 상관없는데 근데 거기 나온 게 이제 외국 거예요. 퀄컴, 암, 시납시스. 오늘 주가 보세요. 얘네들은 안 빠졌어요.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네. 퀄컴보다는 브로드컴 같은 거는 더 올랐고 시납시스도 올랐고 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 뭐 GPU 다음에 MP라는데 이건 넘어가고 여기 봅시다. 여기 종목 볼까요? 보실래요? 구체적인 투자 종목은 퀄컴, 암, 시납시스, 케이던스. 케이던스는 시납시스 비슷하게 디자인 설계하거나 그런 네. 툴이에요. 네. 애플, 인텔 이거 많이 보는 거 나오죠. 네. 여기서 제가 동의 안 하는 게 있죠. 인텔은 아닙니다. 인텔은 동의를 하지 인텔 많이 않으신다. 빠졌어요. 그리고. 인텔하고 AMD가 오늘 4%씩 빠졌거든요. 네. 근데 아까 퀄컴하고 암이라든지 시납시스하고 이런 주식은 올랐거나 버텼거든요. 이게 가리는 게 잘 가려지지가 않아. 이거 펀드 매니저 하는 사람들도 이거 상품 운영하는 것도 그러니까 문제는 ETF 이렇게 오더라도 이게 인텔이 이렇게 7%씩 갖다 놓으면 뭐해? 그래도 퀄컴이 많으니까 이런 거거든요. 한국에서는 뭐냐? 그 뭐예요? 설계회사가 있잖아. 네네. 근데 한국의 설계회사는 IP 오늘 많이 빠지잖아요. 뭐 가온 칩스도 디자인했어, 뭐 퀄리타스 말할 것도 없고 뭐 있어, 뭐 또 하여튼 에이징 디자인하는 뭐 거. 많잖아요. 네. 우리는 너무 작어. 그래서 실적이 안 나와. 얘는 실적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바탕으로 가는데 네. 그 저번에 계속 만날 때 그런 따라가면 나중에 그런다.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제주반도체가 지금 온디바이스 수혜라고 하기가 테마를 놨는데 네. 그게 누구랑 묻냐면은 그 로우 LPDDR. 파워인데 그 강자가 누군지 알아요? 마이크론이에요. 마이크로. 그 삼성 하이닉스가 지금 여유가 없어 안 할 뿐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고 제주반도 너무 작어. 그래서 3만 원 갔을 땐 그 부담됐던 거거든요. 네. 아니, 그러니까 한국에는 그런 주식이 별로 없어. 굳이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익스포저 적지만 삼성전기
삼성 전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 전까지 많이 올라왔던 우리 갑자기 기억 안 나네. 뭐야? 그 ISC하고 리노공. 리노공 같은 경우도 왜 설계를 하게 되면 테스트 소켓을 소켓, 하는데 근데 리노공도 많이 갔잖아요. 빠진다는 게 아니고 이게 둔탁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기는 덜 갔기 때문에 보면은 온디바이스 AI를 하면은 온디바이스 AI 칩을 설계하는 거 우리 많지 않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칩이 들어가는 보드, PCB 보드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보드 업체는 많잖아요. 몇 개 있는. 이수페타? 예를 들어서 그런 좀 다른 성격이지만 그런 게 돼 있고 아니면은 그냥 조금 먼 얘기인데 온디바이스 AI를 해서 PC가 잘 팔리고 휴대폰이 잘 팔리면 결국은 그 산업이 가는데. 그렇죠. 근데 그거가 지금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2-3%.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재고가 이제 아직 풀리지가 않아서 실적이 썩 잘 안 나와. 그러니까 네페스 아크 같은 게 수혜주가 될 수 있는데 실적이 안 좋아서 안 돼. 그나마 실적이 나오는 게 뭐예요? 삼성전기야. 근데 삼성전기도 그러니까 지금 휴대폰 MLCC가 있으니까 실적이 뭐 밸류에이션상 아주 편한 건 아니고 그냥 이게 안전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온디바이스 AR 할 때는 결국 그것도 미국 주식 델이 오는 걸 몰랐거든. 델 컴퓨터. 아까 레노버 얘기했잖아. 레노버 얘기할 때 중국에. 네네. 그런 주식이 한국에는 딱히 없어요. 그나마 삼성전기나 PCB 업체들이 실적이 안정적이면은 결국은 붙을 겁니다. 지금 아니더라도.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결국은 저거 하려면 미장 가라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얘네 걸 프로모션 하는 꼴이 돼버려갖고 이거 취소.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투자 ETF 저쪽으로 가라. 차라리 저게 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인데 여기서는 인텔은 오히려 온디바이스가 되고 NPU가 되고 하면은 우리 퀄컴이라든지 ARM 베이스드 퀄컴 칩이 더 유명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AMD는 엔비디아하고도 경쟁하지만 인텔도 분해라가 맞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미장가란 얘기네.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고 주가 자꾸 온디바이스 아침에 얘기하니까 그거 갖고 물어보길래 종목을 찾으려고 보는데 IP 설계가 맞는데 실적이 안 좋아서 2분기까지는 봐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없어. 알겠습니다. 보노님 짧게만 코멘트 할까요? 근데 요게 꼭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김장현 본부장님이 예전에 반도체 올라갈 때 미국의 그 속스를 같이 편입하면은 되게 안정성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도 이제 온디바이스 쪽에서 만약에 명확한 수혜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반도체 우리가 어차피 지금 그 국장에서 포트를 형성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쵸. 온디바이스에 대한 포트를 그쪽에다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면 옛날처럼 우리가 한 5년 전, 7년 전만 해도 미국 주식 하는 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그냥 아무 데서나 다 되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환전해서 그냥 바로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종목 찾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특정 뭐 증권사에서 그냥 그 기업 종목명 치면 나머지 관련 ETF 다 나와요. 그런 거에서 내가 제일 시가총액 높고 아니 좀 유명한 운영사에서 하는 그런 쪽에서만 의사결정을 해도 충분히 이런 투자는 한 5분만 진짜 신경 쓰면 바로 되기 때문에 이게 국장을 떠나라가 아니에요. 그 온디바이스 쪽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일단 안 되면 거기에서 먼저 반응을 보고 우리나라에서 수혜주를 엮이는 테마주에서 트레이딩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무조건 미장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조금만 투자 전략을 세분화하면은 굉장히 괜찮은 두 번 먹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도 먹고 여기서도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뭐 어제도 저희 뭐 지금도 채팅에서도 뭐 국장 탈출해라 미장 가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데 네. 솔직히 저희가 그냥 무조건 국장에만 있으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뭐 채권도 하고 사실은 비트코인 얘기해서 욕도 많이 먹었고. 제가 좀 억울한 게 작년 그 8월 9월에 금이랑 은이랑 비트코인 진짜 얘기 많이 했거든요. 지금 가격 보세요. 점점 올라온다. 아무튼 그 여러분들 굉장히 다양하게 맞아요, 투자하시면 이제 시각이 넓어져요. 그래서 저는 진짜 채권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100만 원밖에 없어도 다 해요. 저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비트번호. 왜냐면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내가 돈을 투자를 안 하면 오케이. 그쪽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단돈 10,000원이라도 들어가면 관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네. 그쪽 산업에 대한 움직임이 빠르게 나가게 와요. 그러면 아이디어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네, 그래서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콸칼칼 오늘 스킵할까요? 아니 스킵하면 안 돼요. 아니 사실은 저기 하면 뭐야 7분이면은 조금 맞아. 시간도 애매하기도 하고 금요일인데 이제 미안해요. 온디바이스 얘기 내가 많이 했네요. 쓸데없이. 종목 하나 또 가지고 물론 사연 올려주신 분 월요일에 또 맞아요. 하면 되니까 네, 7분이 맞아요. 조금 시간이 그럼 질문을 하세요. 애매한 것 질문이 같아가지고 있으면, 저는 그래서 뭐 말씀 아니. 저희는 사실은 양심적으로 여러분 다른 경제 방송 가가지고 국장 장중 방송인데 네.
우리 장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민 가시고 미장하세요. 이런 사람이 어딨어? 없죠. 이민 가라는 사람 거기 방송국 난리 나지. 난리 나지. 그리고 그 미국 주식 하시고 뭐 비트코인이 지금은 낮습니다. 지금은 하지 마세요. 금, 은, 원자재 이런 얘기 하는 데는 사실 진짜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틀릴 수도 있지만 물론 어떻게 다 맞겠습니까? 매일 하는데 하지만 좀 양심적이라는 거는 조금 알아주셨으면은. 저 오늘 2만 원 벌었어요. 좋겠습니다. 2만 원? 네. 지금 또 팬던트님이 제가 또 10,000원 또 벌었어요. 우쭈쭈 우쭈쭈 팡팡 나눠 주는 거야? 우리 라면을 사 먹게. 진짜 좋아하시네. 고마워. 아가 번호. 우리 회식비 2만 원 들었으니까.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김장훈 본부장님 뭐 하실 말씀 아까 더 아니 저기 여기 그 코멘트 중에서 콘콜 좀 중요하게 보셨던 부분 엔비디아 뭐 다른 콘콜 내용 다 지나가는 아는데 이런 코멘트 한 게 있어요. 네. 그냥 GPU 수요는 데이터 센터에서 영어 써서 미안해요. 그 와닿게 하려고 그래. incred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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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을 끊으자. 에? 그 말로 다 끝난 것 같아. 우리는 매일매일 경주하고 있다. We are racing every day, every single day. Demand is incredible. 그렇게 나오고 수요가 어마어마하다. 딴 얘기 하지 마라 이 얘기고 네. 이제 컴퓨터 시대는 이 컴퓨터가 우리의 의도를 언더스탠딩하는 컴퓨터 시대의 도래다. Intention Understanding Computer. 이 두 마디 했어요. 그래서 맞아. 야 굉장히 컴퓨터 싸구나. 게임 끝났다. 야 참 좋겠다. 2,000불을 향해서 갑시다. 오케이. 좋겠어. 2억 돼서. 1000비디아 2000비. 근데 미안해. 엔비디아 2028년 뭐 이런 27년, 네. 수익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네. 좀 AMD나 아니면은 중간에 이렇게 막 잘 되는 거를 그냥 넉넉히 바라보고 축하드립니다. 넉넉히 바라보진 않지. 응. 넉넉히 바라보지 않은데 계속 열심히 하는데 한참 동안 못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저기 사실은 우리 그 HBM의 스토리를 보면 말이에요. 네. HBM 스토리는 하이닉스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할 12년부터 거슬러 12년 전부터 시작하거든요. 처음에 HBM1을 만든 거는 최태원 회장 SK가 투자를 해가지고 HBM1을 만들었어요. 삼성은 깜짝 놀랐어요. 삼성전자가 HBM2, 3를 그 다음에 먼저 냅니다. 근데 수요가 안 붙는 거야, 이게. 그렇죠. 그때 2013년, 14년 때. 그래서 접었죠. 주춤해요. 근데 하이닉스가 대거 R&D 투자를 15년, 16년부터 합니다. 삼성이 준비 안 될 때. 알고 했을까요? 아니, 운인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이건 매달렸어. 삼성은 다른 걸 했지. 그렇죠. 그 벌어진 되는 것이 HBM3부터 4부터 바뀐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3년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렇게 쳤는데 AMD가 저는 전체적인 생태계에서 역부족이라 하면은 네. 생각과 달리 작년하고 올해 넘어올 때 그래도 경제사 붙고 MP 오면 따라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한 2년 정도는 그냥 완전 독주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주가는 진짜 이상한 시츄에이션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런 느낌이 조금 오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주티님께서 네. 아까부터 계속 이제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사실은 요거를 제가 읽는 게 맞나 싶기도 하지만 또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러니까 GT님이 방송이라는 게 정확한 정보 생각을 전달하는 창구가 아닌지 방송 내용을 믿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방송할 이유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퍼즐 조각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짜서 아이디어를 한번 던져보는 사람들인 거고 네. 그 아이디어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동의하시는 시나리오 가지고 본인이 투자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네. 정보를 선별해서 정말 빠르게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까지 한번 드리려고 하는 게 저희 목적이고 네. 그게 요즘 같은 장에서는 특히나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국장에서는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믿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또 이제 분위기 안 좋죠. 당연히 또 분위기 안 좋은 것도 다 이해하니까 또 이런 저희의 상황과 여러분의 상황과 잘 서로를 이해해서 저희가 또 좋은 방송을 만들어 네. 나가도록 최선을 또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28분 지나가고 있어서 네. 오늘은 좀 가야겠죠? 금요일까지 좀 아쉽게 됐지만 네. 또 이런 것들도 또 다음 시장이고 주를 향한 발돋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주말에 잘 쉬시면서 또 공부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5월 24일 5월에 또 다음 주가 또 마지막 금요일이 주예요? 있네. 진짜 빠르다, 다음 주가 시간. 마지막 주 있는데 어쨌든 사실상 체감상 약간 마지막 주 같은데. 네. 그래도 세린 메이 지나가고 있다. 세린 메이 긍정적으로 지나가. 생각할 수 있을 것 좋다. 같아요. 세린 메이가 지나가고 네. 있다. 썸머 랠리, 핫 썸머 랠리를 기대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는 주말 푹 쉬고 맛있는 거 좀 먹고 그리고 월요일 날 기분 좋게 여러분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뉴스룸도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요. 월요일 날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